여러분, 혹시 우리 경제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서 달러가 줄줄 새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반도체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와도 이 구멍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숨겨진 아킬레스건, 바로 디지털 수지 적자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억 4천만 달러. 이게 2025년 11월 우리나라가 딱 한 달 동안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특히 반도체 덕분에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우리 경제 정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스르르 새어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구멍의 정체, 바로 디지털 수지 적자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맨날 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있잖아요. 그런 거 구독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해외 앱에서 결제하고, 이렇게 해외 기업에 내는 돈이 반대로 우리가 컨텐츠나 서비스로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상태.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달러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더 와닿게 옆나라 일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는데 두 나라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우선 일본을 볼까요? 2025년 상반기에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3조 6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이나 됩니다. 역대급 엔저 덕에 그야말로 관광객을 쓸어 담았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3조 5천억 엔을 기록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많던 관광객들한테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를 거의 전부 디지털 서비스 값으로 해외에다 그대로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완전 밑빠진 독에 불붙기였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24년에 일본의 디지털 적자는 무려 65조 원에 달했고요. 우리는 2025년 3분기까지 약 2.9조 원이었어요. 이걸 1년치로 계산해도 일본의 거의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아니, 인구 차이를 생각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이 거대한 디지털 경쟁 속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는 뭐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약점은 뭘까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입니다. 이제 이건 그냥 문화현상이 아니라 달러를 벌어다주는 핵심 수출 산업이 됐죠. 이 숫자가 그 힘을 보여줍니다. 22억 달러,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컨텐츠 수출로 2024년 한 해에만 이만큼 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넷플릭스 보느라 나가는 돈을 K-컨텐츠가 벌어온 돈으로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든든한 방패죠. 그리고 여기 일본은 갖지 못한 우리만의 아주 특별한 무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여러분, 삼성 스마트폰 새로 사면 구글이나 유튜브 앱이 처음부터 깔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핵심 상권에 자기네 앱을 입점시키는 대가로 일종의 자릿세를 내는 겁니다. 이 돈이 또 어마어마해서 디지털 적자를 막아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막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종합 연구소의 이 경고,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AI를 쓰면 쓸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 빅테크 기업에 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내는 돈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보세요. 회사에서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거고요. 우리가 보는 온라인 광고, 구글이나 인스타에 돈 내는 거죠. 집에서 보는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요즘 다들 쓰는 챗 GPT 같은 AI 서비스까지 전부 다 어디죠? 맞습니다.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성형 AI 쪽은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챗 GPT의 유료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앱 다운로드 순위는 21위거든요. 근데 돈 쓰는 건 2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AI 서비스에 누구보다도 돈을 팍팍 쓰고 있다는 증거죠. 편리함을 얻는 만큼 우리 달러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디지털 소장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땅 위에서 사용료, 즉 소장료를 내면서 일하는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섬뜩한 비유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 갈림길에서 우린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선택지는 사실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해외 기술에 의존하면서 돈만 내는 소비자, 소장농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기술과 서비스로 당당하게 돈을 버는 공급자, 디지털 주권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바로 지금 이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행히 공급자로 가는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B2B, 그러니까 기업용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앱도 좋지만 공장의 생산성을 확 높여주는 산업용 AI나 기업용 소프트웨어처럼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데이터 환경을 확 바꿔야 합니다. 데이터가 미래의 석유라고 하잖아요. 기업들이 이 석유를 마음껏 파고 정제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고 당장 돈이 안 돼 보여도 우리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정말 과감하게 투자해야만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디지털 수지 적자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통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얼굴을 봤습니다. K컬처와 삼성이라는 정말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또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공급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